신체의 2%를 차지하며 나머지 98%를 지탱하는 우리 몸의 뿌리. 바로 걷고, 뛰고, 서는 등 움직임을 책임지는 발인데요. 이 소중한 발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족저근막염입니다. 반복적인 미세 충격이 누적이 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생겨서 보행이 어려워지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찌릿찌릿한 발바닥 통증에 걷는 것마저 불편해지는 질환. 현대인의 발 건강을 위협하는 족저근막염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발은 작지만 강한 구조물로 몸 전체를 지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데요.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고 이동 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발에는 26개의 뼈와 19개의 근육 및 힘줄이 있고 발이 받는 긴장과 비틀림을 견뎌주는 107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이 중 발꿈치에서부터 발가락 부분까지 연결된 두껍고 강한 섬유띠인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고 걸을 때 발이 튼튼하게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면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두꺼운 막입니다. 족저근막은 강한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체중이 실렸을 때 발에 힘을 전달해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요. 주변 근육들과 함께 적당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발의 아치가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충격을 흡수해서 편하게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 중앙을 받치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은 걷거나 뛰는 동작 중 특히 발꿈치가 들릴 때 발꿈치 뼈의 부착 부위가 높은 긴장에 강하게 당겨져 손상이 되는데요. 발을 많이 사용하면서 발바닥에 있는 근막의 충격과 과부하로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고 근막의 탄성이 감소하여 염증이 발생하면서 발바닥과 발 뒤꿈치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한 운동이나 오래 걷기, 달리기 등으로 근막에 높은 긴장이 가해지면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통 마라토너 등 운동선수에게서 빈번히 발생하지만 너무 높고 낮은 신발, 나쁜 보행 습관 등으로 일반인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이면 족저근막염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 족저근막염은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접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보통 40대에서 50대 사이의 환자가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서서히 증상이 생기는 탓에 통증이 심해져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통증,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지만 걸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서 생기는 통증에 발꿈치를 들고 서거나 장시간 보행 시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선 상태로 진행하는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의 정렬 상태, 발꿈치 뼈의 골극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힘줄, 인대 등 연부 조직의 상태를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 근막의 두께, 파열 등을 확인하고 족저근막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데요. 족저근막염의 정도를 파악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족저근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족저근막의 두께는 3mm보다 얇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족저근막 두께가 3mm 이상 두꺼워집니다. 족저근막이 오래되면 족저근막이 뒤꿈치 뼈에 붙는 부위에서 족저근막 주변에 염증으로 인해 물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보다 더 오래 진행되면 족저근막 붙는 자리에 뼈가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만성으로 진행되면 치료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운동 방법과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족저근막염이란 질환 자체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먼저 족저근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활동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피로로 인해 종아리와 발바닥 근육이 피로해지고 경직된 경우라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질환이 악화되지 않고 호전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에 발생하는 통증과 부종을 감소하는 목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투약해 볼 수도 있겠고요. 손상된 연부 조직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과 발목은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고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또한 족욕이나 마사지로 발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발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어렵지 않게 비수술적인 처치로 잘 낫는 질환입니다. 걸을 때 뒤꿈치 통증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 내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대로 된 진찰과 함께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